불과 약 2년 반 전인 2019년 12월 말 전 세계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무서운 영화에서 보아온 장면들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로 감염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공포에 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갑자기 마스크가 귀해졌고 또 사재기꾼들이 마스크를 모두 사가버려 마스크 한 장당 무려 10,000원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매일 아침 전국의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한 긴 줄이 세워지기도 했었으며 또 일부 사람들은 특정 백신이 아니면 맞지 않겠다며 크고 작은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벌써 다 잊혀진 듯 싶지만 당시의 공포는 진짜 엄청났고 실제로도 전 세계적으로 약 650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정말 위험하고 아찔한 고비를 어렵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도 거의 다 보급이 되어 감염 확진자 수에 비해 사망자의 수도 확연히 떨어졌으며 또 해외 여행길도 거의 모두 다시 열린 상태에다 마스크 의무 착용 또한 해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요란했던 코로나 시국은 역사의 한 사건으로만 기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코로나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며 어쩌면 이보다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에만 새롭게 확인된 바이러스가 무려 1,500종이 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잘 통제가 되어 확산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메르스나 또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역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뚫려버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코로나의 경우 비록 650만 명이나 되는 수의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약 100년 전 있었던 스페인 독감 때에는 대략 3년에 걸친 유행기간 동안 최대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거기서 시간을 좀 더 뒤로 가서 14세기에 있었던 그 악명 높았던 흑사병 유행 때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최대 2억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 세계인들은 선진국의 기준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란 단지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고 커다란 힘을 가진 사람만이 아닌 인생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고 빨리 회복하는 사람인 것처럼 한 예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미국은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최악의 대응을 보여주며 그 결과 무려 101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사망했습니다. 그건 첫째로 당시 미국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스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너무도 아니라고 무능하게 사태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지만 미국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는 가짜며 음모론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바이러스라는 허황된 소문이 퍼졌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미국 도시 곳곳에서 모여 시위를 하는 등 제대로 된 방역도 또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 최고 선진국들의 후진적인 정부 대응과 시민의식 문제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닌 유럽에서도 똑같이 목격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초기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를 내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들이 놀라운 속도로 위기에 대응을 하며 불과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체계적인 마스크 생산 및 전국민 보급과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실시 그리고 최고의 효자 개발품이 되었던 진단키트 외에도 그때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백신 생산 기지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전 세계 국가들의 수상과 대통령들이 앞다투어 한국 정부에게 전화를 걸어오며 도움과 지원을 요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위상은 세계보건기구나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때 한국은 최고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까지 보냈던 유명인이 있었는데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한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 능력은 심히 감동적이었으며 앞으로도 한국을 중심으로 함께 백신 개발 및 글로벌 방역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테크 거물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 후반기부터인 지난 1996년부터는 게이츠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후 전 세계 질병 및 빈곤 퇴치에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본인의 자산 중 80%를 이 재단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데다 그의 친구인 워렌 버핏 또한 핵심 기부자여서 세계 갑부 1, 2위가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으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츠 재단의 영향력은 세계 보건기구를 포함 전 세계 그 어떤 단체보다도 큽니다. 게이츠 재단은 그 전까지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상황이 심각한 아프리카의 식량과 물, 그리고 의료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부터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확산을 미리 방지하고 세계의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의 문제일 뿐 이런 팬데믹은 꼭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팬데믹 사건을 복귀하고 또 앞으로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자신의 활동 과정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며 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다음 팬데믹에서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간한 책 빌 게이츠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째는 지난 팬데믹이 어떻게 시작됐고 지나갔는지를 조사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한국 같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그런 위기에 대응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작 650만 명의 사망자만 남기고 끝난 것이 천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팬데믹이라는 위협은 단지 자연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1975년 세계는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모든 생물학 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비에트 연방은 그 조약을 거부하며 1990년대까지도 무기화된 탐저균, 천연두 외 유전공학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생물학 무기들을 수천 톤씩 생산했는데 그때 생산된 무기들은 지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테러리스트들이나 또는 악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폭탄 테러 같은 것은 대개 한 번 공격에 10명 내외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지만 가장 강력한 생물학 무기인 천연두의 경우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최대 10만 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팬데믹 외에도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발생하는 팬데믹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이러스 창궐과 확산 또는 공격에 대해 항시 완벽한 감시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조직인 GERM 단체를 설립하고 세계 곳곳에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약 3,000명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GERM은 팬데믹을 초기에 발견하고 또 가장 신속하게 필요한 선제 조치를 취하여 국제적인 감염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하는 것을 초기에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 외에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바이러스 창궐과 확산을 보다 빨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기술 도구를 개발해야 하며 나아가 백신의 분배 관련 체계도 보완하여 지난 코로나 사태처럼 부자 또는 강한 나라들은 좋은 백신들을 독차지하면서도 가난한 나라들은 힘이 없어 효과가 좋은 백신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그 상처는 너무도 깊지만 한편 그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겼다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가장 빨랐던 경우가 4년이나 걸렸고 또 홍역 백신의 경우 그걸 개발하고도 세계 인구의 절반에게 제공하는데 무려 24년이나 걸렸으며 소아마비 백신의 경우도 30년이나 걸렸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불과 1년 내 백신을 개발해서 그걸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하는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약적으로 빨라진 백신 개발 및 보급 시간에 더해져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며 아주 많은 소중한 경험을 얻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방역 및 감시 관련 최첨단 기술들과 또 그런 기술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구축되는 GERM 같은 전문 대응 단체들의 구축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정말 크게 놀랐을 세계인들 모두 다 그만큼 더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듯 싶어 그게 이번 코로나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팬데믹이든 아니면 빌 게이츠의 경고처럼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 바이오 테러가 되든 그게 언제든 미래에 또다시 찾아올 팬데믹 위기 때에는 전 세계인 모두가 지난 코로나 때보다는 더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록 우리가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 최고의 방역 시스템과 국민들 개개인들 모두가 지혜롭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방역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 안심이 되고 너무도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음에 오게 될 팬데믹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앞으로 더 완벽하게 보강하고 또 우리 개개인들도 개인 방역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언젠가 또다시 팬데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